네, 시장 분석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1월 파생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변화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중근 대표님 소리 들리시죠? 예, 저는 들립니다만은. 네, 예. 자, 말씀을 잠깐 연결이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자, 지수가 조금 더 뻗을만 한데 또 오늘 이제 좀 밀리는 흐름들이고 오늘은 또 만기일이 있어가지고요. 코스피 흐름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항상 시장이라는 게 우리 예상과는 달리 오를 법하면 내리고 내릴 법하면 오르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긴 합니다만은, 며칠 전에 제가 2909까지를 말씀드리면서 2909의 바닥이 그동안의 상승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한 61.8% 정도를 조정한 것이다 보니까 피보나치 비율로 봐서는 거의 바닥 언저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여기까지가 시파동으로 하락파동 2822가 하락파동이 끝이고 새로운 상승파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상승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으로서 1번 파동을 조정한 2번 파동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강력한 상승 3번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근거는 2번 파동이라는 게 이제 1번 파동 상승폭을 61.8% 정도까지 조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강력한 근거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봐서 2번 파동으로 예상되는 파동의 1번 파동을 예를 들어 61.8% 이상으로 조정해서 예컨대 한 75% 정도를 조정해버리면은 이제 이건 더 이상 2번 파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61.8%라는 피보나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고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상승 3번 파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지수가 약간 흔들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일부 비중표상으로 봐서 구름대 안에서 주가가 아직까지는 구름 상단에 또는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 보다시피 구름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구름 바깥쪽으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다라고 봐도 당장은 크게 무리가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여러분 타임이지,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코스닥의 경우도,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소간 좀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다소간 좀 위기가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구름이 조금씩 고개를 내는 모습이어서 하루 이틀 좀 더 상승해서 기준선만 넘긴다면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예상되는 1000포인트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역시 상승 파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싶으니까 지금 조정의 끝무렵 또는 이제 조정 파동에서 상승세가 시작되고 있는 첫 번째 시작이다 보니까 약간 다소간 좀 답답하고 지루하겠습니다만 결국은 흐름은 오른쪽으로 가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얘기했고요. 섹터 얘기와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상장 청약이 이제 눈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눌렸던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이 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LG 화학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강하게 올랐다 오늘은 좀 조정인데, 2차 전지 관련주 LG 화학 어떻게 보세요? LG 화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권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죠. 예를 들어서 LG 화학은 이제 2차 전지를 LG 엔솔레이션으로 보내고 나면은 이제 껍데기만 남는다. 라는 것들이 주가를 이쪽에 떨어뜨리는 강력한 요인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것보다는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은, 현재 LG 솔루션이 상장되면은 시가총액으로 약 100조가 넘는데, 그 100조가 넘는 그 시가총액의 82%를 가지고 있는 LG 화학의 시가총액이면 이제 50조도 안 되기 때문에 5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충분히 LG 화학의 주가를 자티파이할 수 있는 게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의견, 또는 다른 의견은 이때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주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희석되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거다. 차라리 2차 전지 같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지 지주사를 안 살 거다라는 약재 요인. 상당히 길이 엇갈리고 있어서 저도 딱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적이니까 차트로서만 이야기해본다면 현재로 봐서는
여기서 RSI가 반등하면서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소한 좀 그룹 안에서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RSI 상으로 봐서도 다소한 과열 국면이지 않겠나 싶어서 당장에는 길게 앞으로 1년 후, 2년 후를 잘 알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LG화학은 아무래도 다소한 좀 조정이 있은 다음에 구름이 장을 받고 예. 다소한 조정이 있은 다음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바닥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났을 때지만 지금은 어쨌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바이오도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사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요. 또 ABL 바이오의 신약 기술 이런 걸로 분위기가 좋았다가 오늘은 또 이제 뭐 매드팩토 이런 부담 얘기 나오면서 바이오가 좀 확 눌렸고요. 그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서 기대를 좀 불렀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떤지 봐주세요. 예, 셀트리온은 지난 11일 날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틀 정도 상승하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한 25조, 26조쯤 되는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물량이 한 1,50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26조짜리 시가총액 종목을 1,500억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일단 신호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돌아선다고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상승에 따르는 조짐보다는 약간의 반등 그리고 보다시피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구름대 아래 일목균일교상으로 봐서 구름대 아래쪽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시세에 있어서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을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좀 더 힘을 발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RSI도 그렇고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주가가 너무 싸다는 이유로 여기서 신규 매수로 들어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좀 더 시간의 움직임을 보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관찰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LG화학 2차 전지 봤고요. 환율을 오늘쯤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00원은 올라갔다가 지금은 1,180원대 후반쯤 내려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주십시오. 뱅크시아 내내 주장하기로 1번 저는 달러 강세론자다. 해외 시장에서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해외 시장에서 달러, yen, 달러, 유로, 파운드로 올라갈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0원 이상 가기에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다소 과열되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경쟁국이었던 주요 통화들을 살펴본다면 예컨대 중국의 런미피는 오히려 절상이 됐고요. 대만의 타이완 달러도 3%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만 유독 원화만 12월 이후에 한 7% 이상의 평가 절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인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을 텐데 원화가 과도하게 절하됐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1,200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RSI 상으로 보더라도 RSI가 과열되었을 때 그때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은 돌아섰으니까 비단 펀더멘털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현재 RSI가 돌아서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8월이나 10월 달의 예랑 마찬가지 지금도 1,200원에 돌아서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봐도 그게 무리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달러의 원화 환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조차도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달러 인덱스가 완벽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안정화, 다시 말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좀 더 경가 절상 환율이 하락하는 쪽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그리고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높은 측면인데요. 금리 인상 시장 전략.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은행주, 보험주 좀 올라왔는데요. 금융주 전략까지 좀 알려주세요. 예, 올해 우리나라 현재 원화 기준금리 1%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견해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중립금리가 되려면 한 1.75%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고 거의 정설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현재 1%니까 1.75%까지 가기 위해서는 0.25%라도 3차례 정도의 금리 이상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당장 내일 모레 있는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설령 예를 들어서 내일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2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는데 문제는 2월보다는 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게 좀 정치적 이야기입니다만은 대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주열 총재님의 임기가 3월 말로 만기가 되다 보니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리를 건드리기는 다소간 좀 부담이 될 것 같으니 이런저런 요인으로 아마 내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올리는 것이 1.75% 올라간, 앞으로 3차례 올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어차피 예대 마진이 수익이 증가가 예상되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두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또는 하나금융지주 또는 KB금융지주 다 보시면은 한결같이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구름의 하단을 받고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가 아니고 조정을 보이면 보이는 대로 또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주신다면 앞으로 금리 계속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올라갈 테니까 그럴 때마다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든 또는 우리금융지주든 또는 하나금융이든 간에 금융지주사 3사 중에 한 회사는 꼭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상승을 모색하는 조금만 힘을 내주면 될 그런 자리가 와 있긴 한데요. 김진군 대표님 전략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알려주세요. 네.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에서 유가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상당히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이상의 아시아존에서 1%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배럴당 8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원유와 관련돼 가지고 역시 S-오일 같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도 관심을 둘만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유도 원유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철광석 가격도 보다시피 뚜렷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겠다 보니까 원자재와 관련해가지고 철광석이라 그러면 역시 이제 포스코 같은 또는 현대제설이나 이런 철강주에 대한 관심도 두는 것이 요청된다 싶습니다. 시장은 결국은 조정이 끝나고 조금씩 상승세가 나타날 테니까 이런 이슈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나름대로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마크로에치코리아 김진군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